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또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플랫타의 박승우 대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되실 분입니다.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번 총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 지침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규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이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해서 정책 지원 수준에서 최저이고 또 정부 규제 강도는 최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래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 판매를 시작합니다. 텔레그램은 작년 ICO를 통해 17억 달러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자가 협력해 출시한 암호화폐 기반 직불카드가 영국에 이어 유럽 6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 영국 CEO는 현금처럼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전해졌는데요. 자,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그 뉴스가 이제 재밌는데요.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암호화폐를 기존에 쓰게 만드는 그 코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단말기가 뭐 따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카드사의 인프라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열심히 이제 쫓아가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 대한 뉴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관련한 네 번째 안건과 또 첫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박승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는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관련해서 이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규제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한국 4차 산업혁명 그 환경 분석한 자료, 그다음에 다른 나라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국의 규제가 너무 이제 좀 세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지지해주는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헬스케어랑 의료 쪽 관련 사업을 IT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규제 방안 때문에 결국에는 IT 산업 중심보다는 의료진 체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도 4차 산업혁명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면 좀 면밀하게 좀 국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토큰 세일을 진행했었을 때 또 엄청난 자금을 모았었던 텔레그램에 약 한 17억 달러를 모았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퍼블릭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이 가냐면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 자금을 모집했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뭐 기존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리버스 ICO였고 굉장히 좀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토큰 세일도 과거 대비해서 뭐 10분의 1 뭐 굉장히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램이 과연 또 퍼블릭 세일을 진행했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 발행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뭐 텔레그램 보면 뭐 광고도 따로 있지도 않고 굉장히 이용자 수 대비해서 수익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기능을 부여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체되어 있던 사업의 구조를 좀 더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많은 픽을 받은 오늘의 주제를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FATF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발표 예고 어떤 내용 담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총회가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때보다 업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서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자금 세탁 방지법에서 지금 규제안을 초안 정도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곧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점을 할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G20이 또 열리게 되는데 그 G20 회의 때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안을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소에 초점이 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안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유동하거나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아마 거래소 측 입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로 교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촉각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가 많은 촉각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신진욱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어떤 입장으로 지금의 사안들을 또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이제 요즘에 뉴스가 이제 많아지면서 제일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과 약간 편파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희 방송에서 여러 출연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빨리 생겨야 이게 활성화되고 양성화된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이제 밝혀왔잖아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 입장은 그 염려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일관적인 생각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생기는 일은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환영할 일이지 이걸 통해서 이제 규제가 이제 탄압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암호화폐를 절대 거래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3월 달 정도에 이제 초안이 공개된 걸 보면 KYC를 해라, 신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라, 이상거래 같은 걸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탑재를 해라, 네. 뭐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뭐 시스템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이제 이미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가 아무리 지금 막 빨리 돌아가고 있더라도 이걸 놓칠 수 없거든요. 저희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래소들은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TV상에서 또는 언론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있으면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엔 이름만 거래소지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존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국제 수준의 자산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마크들, 뭐 ISMS라든지 네. 이런 것, ISM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이제 취득하기까지 적게는 뭐 2억에서 뭐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뭔가 작은 뭐 이 거래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소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긴다면은 앞으로 뉴스에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아 거래소 차리는데 앞으로 뭐 적어도 100억의 돈이 필요하다더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거래소들은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네. 올해 준비한 저희는 이제 올해 사업을 계속 쭉 하고 싶은 입장에서 네. 올해 준비한 이런 인증들이나 솔루션들을 준비한 저희 거래소 각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네. 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래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생기면 좋겠다. 이게 여태까지 나왔었던 얘기랑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제가 또 생기게 되면은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까지 함께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총회가요, 또 유독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의와도 이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지난주에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또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를 통해 나오게 될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제 기준안이 또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윤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규제안이 지금 추이를 보면 점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좀 뭉뚱그려서 네. 뭐 이렇게 고객들 자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너희들이 좀 잘해라고 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고 아까 신 대표님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던 거래소들과 또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 간의 차별화가 계속 보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규제안에서도 어떤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뭐 거래소 회원 가입할 때도 어떤 데는 그냥 이메일만 넣어도 그냥 바로 가입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이제 까다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뭐 국제 기구에서 규제안을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딱 선생님이 반에 딱 있으면 말 잘 듣는 애들 또 말 안 듣고 이제 좀 뒷골목에 숨는 애들 네. 그러니까 딱 양성화 음성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화에 대한 어떤 기준안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뭐 구체적인 것들 보면 뭐 KYC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확인 제도가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의심되는 뭐 행동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그렇지 않게 했었을 때의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면 올해 의장이 이제 뭐 그 미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ICO를 아예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규제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 또 이후에 있을 G20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강도 높고 또 구체적인 그런 표준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성화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함께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규제안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 점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규제안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박성훈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지금 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의 유동화 문제와 이 돈을 누군가가 보내고 누군가가 받는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좀 들여다보면 뭐 $1,000 이상 뭐 지금 현재 국내 가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이제 1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오갈 때는 꼭 그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래소끼리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데이터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쌓아야 되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이나 이제 신원 확인 부분은 이미 거래소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에 대해서는 거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미 잘 돼 있는 거래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래소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교환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소들끼리도 협업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앞에 신일용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좋은 거래소, 네. 그다음에 믿을 만한 거래소만 남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믿을 만한 또 신뢰도가 있는 거래소만 남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에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또 내용들이 담길 것 같나요? 어떤 내용들을 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좀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또 어떤 좀 한계점도 상당히 좀 보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안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쵸. 업계들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은행들에 대한 규제안을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어떤 이제 너희들 이때까지는 이제 시범적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했을 경우는 어떤 페널티를 가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보통 뭐 한 2,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내일 뭐 이번에 이제 어떤 규제안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지각이 뭐
엄청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제가 좀 예상하기로는 이제 양극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 과거에 보면 이제 코인왓이라고 좀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어떤 자금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세탁을 해서 현금으로 줄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범죄 행위죠. 근데 이거를 광고를 하고 뭐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우리들은 이 코인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보내서 수백 개의 계좌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찾아줄게라고 하니까 어떤 그동안의 이런 국제적인 공조에서 우려하던 그런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에 여실히 니즈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거로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지켜가고 반대로 이제 뭐 아예 법인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세우는 거죠. 네. 거래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 또 너희들의 돈 관리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이거 TV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감정 딱 느끼실 거예요. 내가 돈을 보내는데 암호화폐가 딱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탈중앙을 통해서 아니면 뭐 좀 기존의 은행 거래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좀 숨기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감정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음성적으로 가고 이런 양극화가 계속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극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혹시 더 이 기준안에 대해서 필요하다 혹은 더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그 염려되는 부분은 뭐 이게 암호화폐 거래를 뭐 전 세계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것만 아니면 네. 굉장히 뭐 상식적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고안 뭐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사실 최소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상 더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의아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핸드폰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다른 타 서비스보다 느리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KYC가 제대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냥 핸드폰 본인 인증 가지고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대포폰인지 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인증을 이제 더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고 타 거래소는 그걸 왜 안 하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 피아트 화폐와 암호화폐 그 접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 거래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권고안이나 규제가 이제 생기더라도 그 이상을 이제 더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뭐 타 거래소들은 한 번만 입출을 하고 나면은 입출이 이제 풀어준단 말이죠. 네. 처음에만 72시간을 제한하고, 근데 저희는 최근에 더 강화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화를 입금하면은 무조건 100시간 동안 출금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도 계속 쭉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72시간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입금을 했을 때 그걸 풀어줘 버리면은 굉장히 그 자금 세탁이 타겟이 돼요. 네. 보이스피싱의 타겟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1,000원만 입금해 놓고 그렇게 거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돈을 싹 빼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규제를 한번 풀어도 봤다가 네. 해도 봤다가 이 과정 내에서 계속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은 권고안이고 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더 업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그런 타깃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권고안 또 규제안이 생겨도 그 이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상황도 한번 염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은 과연 없을까요? 정윤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떤 후폭풍들이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우선은 뭐 업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제안이라는 게 어떤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뭐 불장 상당히 좀 좋고 또 프로젝트들도 자금을 좀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화랑장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도 않고 또 업계들도 상당히 좀 지금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규제안이 조금 더 강도가 높
있거나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가운데 더 찬물을 끼얹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점 그런 부분은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이런 규제안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안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계는 키우되 어떤 안 좋은 부분은 좀 싹을 잘라가면서 가라라고 하는 어떤 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커가는 걸 좀 보면서 너무 새끼 양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너희들 뭐 5kg 정도 걸어 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유도 주고 좋은 풀 근처에 있는 것도 좀 주고 그러면서 좀 커가는 거 보면서 하는 부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욱 대표님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준비한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올해 준비한 회사만이 살아남고 뭐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승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암호화폐는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새로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업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예상해서 규제도 그 예상에 맞게 한다면 성공적인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뭐 양날의 검 이거를 이제 안전한 칼집에 놔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칼 같은 경우 잘 쓰면 좋고 또 안 좋으면 또 어떤 범죄에 이용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암호화폐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검 자체를 아예 부러뜨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검집에 놔두고 이제 사용할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한 보관의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